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할까요? 박수 한번 칩시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 190페이지 중개계약 할 차례인데 이때까지 했던 게 제목만 보면 목적 1조, 2조 용어정의, 3조 중개대상물, 그 다음에 4조부터 8조까지가 공인중개사 제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9조가 등록 절차에 대해서 했고, 10조가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그 다음에 사무소, 분사무소, 공동사무소,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휴폐업신고, 인장등록 이런 걸 했습니다. 이제 중개계약 190페이지 중개계약인데요. 중개계약이 뭔지 거래계약이 뭔지를 먼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을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매도인이 우리 집 팔아주세요,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집 사주세요,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간에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 또는 중개의뢰계약이라고 하고,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 즉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이런 게 거래계약입니다. 그러면 거래계약하고 중개계약 중에서 뭘 먼저 체결합니까? 예, 중개계약을 해가지고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191페이지에 보면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문서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메뉴의 양가로 1번 191페이지 중개 의뢰인은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의뢰인은 주어를 밑줄 치시고요. 개업공개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조문을 만든 사람은 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의뢰인하고 개업공개사 중에 누가 더 유리하다고 본 겁니까? 시험에는 뭐 이게 누가 유리하다냐 이런 취지를 묻지는 않습니다, 물론. 근데 요청을 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요청하겠죠. 의뢰인한테 유리하다고 본 겁니다. 즉 개업공개사들이 말로만 해놓으면 나중에 사기칠 수 있으니까, 중개보수 많이 달라 할 수 있으니까 계약서에 중개보수가 얼마인지도 적는 게 좋다, 이런 취지인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개업공개사한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개업공개사가 두 사람을 소개시켰는데 자기들끼리 몰래 개업공개사 빼고 계약을 하면 중개보수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말로만 중개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소송을 하려고 해도 이름도 성도 주민등록번호도 모르면, 주소도 모르면 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개업공개사한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누구한테 유리하냐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서면으로 문서로 하면 둘 다 유리하다 이런 취지로 답해야 됩니다. 굳이 묻는다면. 취지를 묻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자, 요청해야 되고 그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요청할 때 필요 적개 대상이 거기 우리 교재 190페이지 법조문 법 22조에 보면 물가 수준 네 가지입니다. 물가 수준이 우리 프린터에는 10번에 있는데, 물가 수준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 이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는 10번에 물가 수준이라고 있고요. 이 물가 수준이 190페이지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이게 네 가지 있죠. 자, 이 법정 요청할 수 있는 일반 중개계약서 법정 서식은 있습니다. 191페이지 2번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 해가지고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표준 서식이 있다고요. 어디 있냐면은 거기 192페이지 이게 표준 서식입니다. 자, 표준 서식 일반 중개계약서 법정 서식입니다. 그 1번, 2번만 동그라미 해 놓으시고요. 1번 의뢰의 의무사항, 을개업공개사항은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2번 갑의 권리 의무사항. 갑 의뢰인은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중개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업공개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2번 갑 의뢰인은 을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데 협조해야 된다. 이 1번 2번만 뒤에 있는 전속중개계약서가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200페이지에 있는 전속중개계약서와 차이 나는 게 이 1번, 2번밖에 없습니다. 3번부터는 똑같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하고 1번, 2번만 차이가 난다. 자, 그 일반 중개계약서 맨 밑에 보면 중개 의뢰인 갑, 개업공개사 을 해가지고 주소, 생년월일, 성명, 전화번호 적는 난이 있죠. 그 제가 처음에 부동산의 실장으로 취직을 해가지고 젊은 여자 손님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집 내놓는다 하길래 예, 어디에 있는 집 몇 평짜리입니까? 얼마 받고 싶습니까? 손님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성함하고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하니까 아저씨 이름은 왜요? 이러더라고요. 그 젊은 여자분이. 그래가지고 사장한테 혼났어. 왜 이름 물었냐고. 그 이름 왜 물었냐면 저는 여기에 적어야 되잖아. 이게 나중에 소송하려면 이름이 뭔지 주소가 뭔지 알아야 당사자를 특정해야 소송을 할 수 있죠. 그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중개계약을 이름도 묻지 못하고요. 그냥 전화번호만 물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개업공개사를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몰래 만나서 계약해도 사실상 중개보수 받기가 거의 어려워요. 했는지도 몰라요. 둘이 했는지도. 연락처만 있고 전화번호 이름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니까. 외국에는 독점 중개계약을 전부 문서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다른 점이 우리나라는 보면 옛날에 중개사무소에 붙여놓은 거 보면 금매, 올수리, 즉시 입주 가능, 전망굿, 로얄청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외국에는 아예 주인 전화번호까지 다 적어놨더라고요. 광고에. 그 주인 전화해가지고 직접 계약을 해도 외국에서는 독점 중개니까 무조건 중개보수를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 군데 내놨기 때문에 사실상 받기 어렵죠.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했다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기칠 수밖에 없잖아요. 먼저 계약 성사시킨 사람만 중개보수를 받다 보니까 개업공개사들끼리 적대적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뒤통수 칠 생각만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요. 그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래 우리나라도 전부 독점 중개가 되면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캐나다나 미국, 유럽 전부 독점 중개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전화번호까지 주인 전화번호 다 오픈해요. 그냥 손님들한테 직접 가서 전화해가지고 가보라고. 가서 보고 계약해도 무조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요. 독점은.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죠. 일반 중개, 지금 우리나라는 일반 중개를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192페이지 법정 서식은 있는데 일반 중개계약서 이 서식을 반드시 사용할 의무 없고요.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3번의 유효기간은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도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유효기간은 전속중개계약하고 똑같습니다. 나머지 그 4, 5, 6, 7, 4, 5, 6 전부 전속중개계약하고 똑같습니다. 이 일반 중개계약은 시험에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이제 반드시 출제되는 게 전속중개계약입니다. 194페이지 전속중개계약인데 194 메뉴의 법 23조 1항을 보면 중개 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특정한 개업공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개사에 한하여 당해 중개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 이것을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하는데 체결할 수 있다. 이항 전속중개계약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3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그리고 3항에 보니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비공개 요청한 경우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그래서 전속중개계약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출제되는 이유가 이게 우리나라 그 매니지먼트사 SM 엔터테인먼트보다 이게 우리나라 전속중개계약 이게 더 먼저 도입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획사들은 다 전속 계약을 맺고 있는데 우리는 실제 전속 중개 계약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한 번도 전속 중개 계약서 작성 못 해봤습니다. 안 하니까 이게 좋은 제도 하라고 시험에 계속 낸다고요? 현실적으로 하진 않고 있다고요. 전부 일반 중개 계약하고 있잖아요. 구두로 말로 하고 있죠. 일반 중개 계약서, 전속 중개 계약서, 저도 손님 왔는데 전속 중개 계약서 합시다 하니까 아저씨 왜 그러는데 바빠 죽겠는데 다른 데는 안 그러던데 별나게 한다 하고 그럼 그냥 가버린다 하고 이러니까 전속 이런 말도 못 꺼내요. 현실적으로 그냥 말로만 빨리 물어보고 꺼낸다고. 매물 접수대장 그 은행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준 노트 있잖아요. 그거 꺼내놓고 빨리 적고 그냥 1분 안에 끝낸다고. 계약을 현실적으로 중개 계약을 전부 말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속 중개 계약 시험에 우리는 시험 공부니까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안 하고는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 즉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그러나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안 하고는 자유인데 체결했을 때에는 반드시 전속 중개 계약서를 사용해야 된다. 일반 중개 계약은 표준 서식을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안 하고 구두로 말로 해도 되거든요. 근데 전속 중개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전속 중개 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3년입니다. 우리 프린트 46번, 7번 뭐 3년 보존해야 되는 거 정리해 놨습니다. 2개밖에 없습니다. 전속 중개 계약서, 확인 설명서. 자, 3년간 보존해야 되고 그 다음에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이 7일은 프린터 39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7일 이내에 공개해야 된다.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공개하느냐 하면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입니다. 또는 일간신문인데 시험에 정보망과 일간신문 X, 정보망 및 일간신문 X입니다. 또는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군데만 공개를 해도 되고 또는 두 군데 다 공개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또는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공개하면 안 되는 게 첫 번째,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임등치, 상등치, 임치, 상치 다 같은 말입니다. 강사들에 따라서 그 표현을 달리할 뿐이고 같은 말이라고. 임치가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 이거 2개만 취소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전속 중개 계약 위반하면. 자, 그 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득상태, 조건, 공금. 우리 프린터는 5번에 있습니다. 5번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5번에 있는데요. 5번에 있고 우리 이게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됩니다. 교과서는 196페이지 맨 밑에 박스부터 197페이지 맨 위에 박스까지 있습니다. 7개. 특상태 조건, 특이 뭐냐면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소재지, 면적, 지목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 시설물의 상태, 입지 환경 조건, 권리관계가 있는데 권리관계 이게 중요하죠. 거기 교과서 권리관계 맨 밑에 미음에 다만, 두 번째 줄에 다만 밑줄 치세요.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과서 196페이지 맨 밑에. 너무 빠릅니까 말이? 네, 천천히 하도록 노력할게요.
근데 뭐 우리 이게 1, 2월, 3, 4월, 5, 6월, 7, 8월, 9, 10월 5바퀴를 돕니다 이걸. 그래서 이게 참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처음에는 다 안 가르치고 조금만 해주고 그 다음에 좀 더 하고 좀 더 하고 이게 좋은 건지 아니면 첫 달이나 마지막 달이나 거의 비슷하게 계속 강의를 하는 게 좋은 건지 그 인터넷에 보니까 다 장단점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말들이 많고 딱 선악을 구분하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강의 스타일은 거의 지금이나 마지막 하는 거나 비슷해요. 할 말을 거의 다 한다고요. 계속 반복한다고요. 지금은 다 안 했다가 다음 달에 좀 더 하고 그 다음 달에 좀 더 하고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가면 갈수록 쉬워요. 이 과목은 특징이. 근데 민법 같은 거는 처음에 쉬워도 하면 할수록 어렵죠. 사생활은 파면 팔수록 복잡하잖아요. 사적인관계니까. 그 과목의 특징이 조금씩 다르다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이거는 지금은 빠르다고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어렵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시험 볼 때는 다 80점 이상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요. 계속 따로 예습 복습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내준 문제만 그냥 풀어보고 쉬는 시간에 아니면 좀 일찍 오셔서 풀어보시고 별도로 집에 가서는 이 과목은 안 해도 됩니다. 또 좀 모르는 게 있어야 3월 달에 처음 시작할 때 조금씩 채워가는 맛이 있다고. 다 알아버리면 하기가 싫어요.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게 있어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시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나마 나한테 어떤 분은 이 방문가게 강의하는 분 그 인터넷에 보니까 1월 달하고 마지막 달하고 녹음기 틀어놓은 거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농담 하나 안 틀리고 똑같더라 이렇게 댓글 달아놓으니까 그분 하는 말이가 녹음기를 늘어놔서 조금 속도가 다른데 나는 속도도 똑같으니까 녹음기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댓글 달아놨더라고요. 아마 그 나중에 되면 그래서 지겨울 거예요. 똑같은 소리 농담까지 똑같으면 짜증난다고요. 저는 뭘 농담했는지도 모르고 똑같이 할 수도 있어요. 사실 똑같이. 그래도 처음 듣는 것처럼 참고 들어야 돼요. 억지로. 그래야 합격을 한다고요. 자, 어쨌든 인적사항 거기 196페이지 맨 밑에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밑줄 치시라고 196. 우리 프린터는 5번에 있잖아요. 5번에 프린트 5번에 지금 5번에 이게 앞머리 글자 다 동그라미까지 해놨잖아요. 뭐 대가리 찾는다고 힘들까봐 5번 프린트 5번. 자, 그 다음에 197페이지 교과서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이 있고요. 근데 공시지가가 있는데 단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7페이지 두 번째 줄 시옷 밑줄 치시라고요. 거기에 다만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험에 임대차인 경우 공시지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면 X입니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근데 인적사항은 하면 안 되죠. 시험에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면 X죠. 이거는 좀 빨리 해도 민법하고는 달라요. 민법은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너무 빨리 하면 생각을 못 하는데 이거는 생각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단순히 내용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특별히 왜 그러냐 논리적으로 물론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나중에 조금 있다 왜 공개하면 안 되는지는 그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말을 안 하는데 정보망에서 나와요. 인적사항은. 인적사항 공개해버리면 직접 전화해가지고 계약해버리면 그 매물 올린 사람 전속중개계약에서 매물 올린 사람 중개보수를 못 받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외국은 아까 전화번호 공개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직접 해버리면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를 못 받아요. 인적사항 공개하면. 근데 외국은 독점 중개니까 무조건 직접 전화해서 계약해도 중개보수를 받아요. 특상태 조건 공금 5번에 있는 거 시작. 같이 시작. 특상태 조건 공금 이거 읽어보자고. 특상태 조건 공금 시작. 한 번 더 시작. 마지막 크게 시작. 네, 이걸 정보 공개해야 된다고요. 시험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32회 때도 출제되고요. 자, 그 다음에 200페이지 전속중개계약서 거기 1, 2, 3번 적을 겁니다. 1, 2, 3번 200페이지에 1, 2, 3번 1, 2, 3번을 저는 3, 4, 5로 적을 겁니다. 그래서 이 5번까지 중에서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나온다고요. 자, 3번 우리 교과서에는 1번으로 돼 있죠. 을의 의무사항입니다. 을이 누구냐면 을이 개업공개사입니다. 개업공개사. 을이 개업공개사다.
갑질한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갑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을이 약자잖아요. 그래서 손님하고 개업공개사 중에서는 개업공개사가 약자입니다. 손님하고 싸우면 무조건 질 수밖에 없어요. 법적으로든 뭐든 법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죠. 분쟁이 생기면 불리합니다. 개업공개사가. 왜냐하면 개업공개사가 이 법을 100% 지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100% 지킬 수 없도록 만들어놨거든요. 자, 그래서 을개업공개사는 2주일에 우리 그 교과서 200페이지 메인 위에 있는 거죠.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합니다. 그 1, 2월에 들은 내용에 비해서 나중에 특별히 새로 더 추가되고 더 어려운 거 없다고요. 내용이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쉬워진다. 2주일에 1회 코미디언 2주일 전 의원을 생각하십시오. 시험에 일주일에 2회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게 뭐 말장난이지 이걸 특별히 논리적으로 생각할 게 별로 없잖아요. 일주일에 2회가 아니라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합니다. 그럼 시험에 왜 3주가 아니고 2주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해봐라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숫자는 사실은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하라는 말을 강사가 암기하라는 말을 하기는 어려운데 서울대학교 양창수 교수가 쓴 민법 서문에 보니까 민법은 암기 과목이냐 이해 과목이냐 이렇게 하는데 둘 다 해야 된다. 50% 암기 50%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수험생이 어려운 거는 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암기를 해야 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 뭘 이해해야 되고 뭘 암기해야 되는지가 이해가 안 돼서 어렵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100% 이해만 가지고 되는 과목은 없다고요. 민법이고 학개론도 암기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사실은 그거는 한 절반 정도 암기하면 되고 우리는 거의 공인중개사법은 90%가 암기예요. 사실은 이해해야 되는 게 별로 없다고요. 그 연세 드신 분은 그러더라고. 나는 이해가 안 되면 절대 암기 안 된다. 이해 좀 시켜봐라 이렇게 하던데요. 근데 계속 반복하면 돼. 그 드라마 연예인들이 탤런트들이 대사 그거 이해하고 물론 이해를 하겠죠. 그 상황 몰입해가지고 이해를 하면 좀 더 암기하기가 쉽겠죠. 그렇긴 한데 그 뭐 계속 반복하면 대본 암기된다고. 대본을 암기해야지 이해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 시츄에이션을 이해하면은 조금 더 바람직하긴 하겠죠. 자, 2주일에 1회 연상기법으로 생각하면 돼. 코미디언 2주일을 생각하십시오. 일주일에 2회가 아니라 2주일에 1회. 근데 모르죠. 2주일이 누군지. 참 젊은 분은 알아요? 젊은 분 잘 모를 텐데. 2002년도 돌아가셨는데 벌써 18년 20년 됐는데 알아요? 알면 좋겠네요.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2주일에 1회 이상. 일주일에 2회가 아니고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시험에 통지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X로 출제됐습니다.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민법에서 문서로 해야 된다. 무조건 X입니다. 민법 시험은 없습니다. 민법에 문서로 해야 되는 거,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거, 취소, 철회, 청약 뭐 문서로 해야 되는 거 없다고요. 승낙, 통지 뭐든지 문서로 해야 되는 거 없어요. 민법에서는.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된다. 구두로, 서면으로, 구두로 말로 하면 안 된다. 뭐 문서라는 것은 이게 꼭 정해진 건 없는데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이메일, 뭐 팩스 보내는 거 다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팩스까지도 시험에 출제됐어요. 95년도에 25년 전에 팩스로 통지했다. 어떻게 시험에 나왔냐면 강원대학교 문영기 부동산학과 문영기 교수께서 냈는데 10월 1일 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는데 10월 14일 날 팩스로 통지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했으면 없죠. 아직 2주 안 지났죠. 팩스로 하는 것도 문서에 준하는 걸로 본 거예요. 즉 근거를 남기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한테만 딱 맡겨놨잖아요. 근데 불안하잖아. 아무 연락이 안 오면 이 사람 도대체 거래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손님 뭐 몇 명 보고 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런 식으로 알려줘야 된다고요. 여러 군데 내놨으면 연락이 어딘가는 한 군데는 오겠지. 전부 다 안 오면은 아 거래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딱 한 군데만 내놨는데 연락이 안 오면 이 사람이 도대체 일을 하고 있는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2주에 한 번 정도는 통지를 해줘야 된다. 문자라도 보내가지고 지금 사람들 조금씩 보고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아마 곧 팔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안심을 시키라는 이야기. 저도 그렇더라고. 빨리 팔아야 되는데 내놓으면 불안하게. 이게 왜 이렇게 연락도 안 오고 불안하거든요.
꼭 팔아야 될 일이 있으면 그래서 2주에 한 번 정도는 연락을 해줘야 된다. 어떻게 지금 손님들이 왔다 가고 있는지. 자, 그 다음에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요. 공개를 하고 나면 공개한 사실을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구두가 아니고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 앞에 7일 있었죠? 서식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우리 교재에 있잖아요. 지금 200페이지 메뉴에 1번에 있죠. 의뢰 의무사항에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확인 설명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X입니다. 요청 없어도 설명해야 됩니다. 중개 보수를 받지 않아도 확인 설명은 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확인 설명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자, 개업공개사의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의뢰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갑입니다. 갑의 의무사항입니다. 갑 의뢰인이 손님이 갑이 을개업공개사에게 전속 중개 계약을 했다고요. 전적으로 을에게만 맡길 테니까 책임지고 팔아주세요 하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해 놓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을개업공개사가 아닌 다른 병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전속을 맺은 을개업공개사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그럼 중개 보수 100%입니까? 위약금이 50%입니까? 책 보고 답하시라고요. 이런 경우 다른 사람한테 내놔가지고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내놔가지고 팔렸다고요. 거래가 이루어지면 위약금이 50%인지 100%인지 책 보고 답하시라고요. 100%입니다. 100%라고요? 네, 100%입니다. 자, 100만 원 받기로 돼 있는데 을이 거래를 하면 병한테 내놔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갑은 을개업공개사에게 100만 원 위약금 줘야 된다고요? 연예인들은 물어보니까 매니지먼트사와 전속 계약을 하면 위약금을 300% 물어야 된다더라고요. 이병헌 씨가 SBS와 옛날에 전속 계약을 5억 받고 했대요. 옛날에 뭐 몇 년 동안 KBS, MBC 안 나가던 조건으로. 근데 만약에 그 위약 위반해가지고 다른 데 나가면 15억 물어내야 된다고. 받은 돈 5억인데 300%인데 우리는 10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소개시켜준 A 의뢰인과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를 배제한 채 다이렉트로 손님들끼리 자기들끼리 만나서 계약해도 역시 중개보수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을개업공개사에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의뢰인 스스로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개사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지불합니다. 이 셋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지불합니다. 스스로 발견한 경우. 제가 외국은 스스로 발견해도 무조건 중개보수 줘야 된다 했잖아요. 독점은. 그래서 외국은 전화번호 공개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발견해버리면 비용만 받는다고 위약금도 한 푼도 못 받아요. 위약금 50% 받는다 시험에 X, 중개보수 50% 받는다 X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지금 책 보고 계시죠?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3번 지금 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시험에 또 어떻게 나왔냐면 중개보수가 100만 원입니다. 을이 중개를 하면. 그런데 광고비를 비용을 60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60만 원 지출했는데 나 이모한테 그냥 직접 계약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속을 맺은 을개업공개사가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 이렇게 시험에 나왔는데 보기가 5번까지 50만 원, 60만 원, 25만 원, 30만 원,
110만 원 이렇게 5번까지 보기가 나왔다고요. 답이 뭐냐고요? 25만 원 X. 또 해보세요. 맞출 때까지. 30만 원 X. 예, 답은 50만 원입니다. 50. 비용을 준다고요. 비용을 주는데 비용을 무한대로 인정하지를 않아요. 무한대로 인정해버리면 중개보수는 100만 원인데 300만 원 비용 들어갔다고 하면 300만 원 물어내야 되잖아요. 비용을 그 상식적으로 보면 중개보수보다 더 높게 비용을 쓸 수가 없죠. 비용 100만 원 써가지고 중개보수 100만 원 받았다면 뭐합니까? 남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비용 인정이 중개보수의 50%까지만 비용을 인정해 준다고요. 상식적으로 100만 원 중개보수 받으려고 50만 원 넘게 쓰는 사람? 없겠죠. 그래서 50%까지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비용을 60만 원 지출해도 50만 원만 받을 수 있다고요. 근데 비용을 만약에 30만 원 지출했으면 얼마 받을 수 있어요? 30. 비용 지출한 게 없으면 한 푼도 못 받는다고요. 아직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이해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다음에 또 하면 돼요.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시라고요. 아니면 또 쉬는 시간에 한번 다른 분한테 물어보면, 동생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또 알 수도 있어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같은 동료들이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유효기간입니다.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거기 3번 전속이나 일반 중개계약이나 마찬가지 원칙 유효기간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예외 당사자 약정. 그래서 시험에 5개월로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해도 3개월로 단축된다. X. 5개월 약정할 수도 있고 2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계산하는 게 학개론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공인계사법에도 계산하는 문제 한 문제는 나와요. 최소한 한 문제 이상은. 여기도 계산하는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 계산하는 게 시험에 거의 한 문제 나오죠. 중개보수 계산하는 거. 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월차임 전환하는 거 계산하는 것도 출제된 적이 있고요. 과거에. 이런 계산하는 문제는 포기 안 해도 되는데 학개론은 계산하는 거 전혀 계산하는 거 모르면 지금부터 포기하는 게 더 좋아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아예 계산하는 거 포기하고 그냥 눈 감고 찍어도 몇 문제 맞아요. 확률적으로 5문제 번호 하나 다 찍으면 1개 정도는 맞는다고. 확률적으로 5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포기해도 상관없다고요. 계산하는 게 전혀 지금 수학적 기초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일부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너무 계산하는 거에 집착해가지고 민법 시간 모자라가지고 떨어지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도저히 모르는 파트는 그냥 포기해도 된다고. 뭐 어떤 과목이든지 해도 안 되면 이번에 넘어가고 다음 달도 또 나오고 또 계속 말하고 또 모의고사 볼 때 계속 나오고 이러면 그게 중요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도저히 모르면 100점 받아야 되는 거 아니니까요. 포기해도 상관없어요. 절대로 모르는 부분은. 202페이지입니다. 202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인데요. 그 정보망이 뭐냐면 개업, 자 거기 202페이지 일단 법조문 202페이지 법 24조 1항 국토부 장관은 개업공개사 상호 간에 밑줄 치세요. 맨 위에 202페이지 개업공개사 상호 간에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자, 정보망이 204페이지 맨 위에 있는 그림을 제가 이렇게 조금 그림이 방식은 달라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지금 204페이지 맨 위에 있는 그림 이게 시험에 출제됐거든요. 이 그림을 저는 뭐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똑같아요. 내용은. 정보망이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우리가 보는 호갱노노,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 이런 거는 정보망이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매물을 볼 수 있잖아요.
정보망은 중개사무소에서 개업공개사들끼리만 볼 수 있는 게 정보망이라고요. 개업공개사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 해야만 볼 수 있는 게 정보망이라고요. 우리 중개사무소에 가서 뭐 부동산 있습니까? 매물 있습니까? 임대차 있습니까? 하면 잠깐만 해가지고 컴퓨터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중개사무소에서는 컴퓨터를 모니터 화면을 양쪽으로 다 자기도 보고 밖에 손님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데 보셨어요 혹시? 못 봤어요? 그런 데 많던데 요즘은 보니까 그 검색하는 걸 그러면 좀 공신력이 있어 보이더라고. 직접 화면을 보여주니까. 왜냐면 시세 같은 걸 뭐 묻는데 이게 시세를 사기치는지 어쩌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거기 올라와 있는 게 뭐 얼마부터 시세라는 게 딱 정해진 게 아니거든. 2억이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똑같은 게 3억이 올라와 있는 것도 있잖아요. 쭉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오히려 그거 봐도 사실은 모르거든요. 손님들은 몇 동 몇 톤 이런 건 안 적혀 있으니까 정보망에. 원래는 우리 그 법에는 소재지 면적 이런 거 공개하라고 돼 있어요. 기본적 사항 공개하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 공개 안 돼 있어요. 전혀. 아파트 같으면 몇 동 몇 층까지 이렇게만 공개돼 있어요. 몇 층인지까지만. 몇 층 몇 톤지도 공개 안 돼 있어요. 그 제가 현업에서 충격받은 거는 전화해가지고 중개사무소 8층에 있다더라고. 8층에 손님한테 임차인한테 8층이라고 다 설명하고 8층에 갔더니만 그 상대편 부동산에서 8층에 가서 전화하세요 하더라고. 몇 톤지 물으니까 8층에 가서 8층 왔는데 몇 톤인데요 물으니까 11층으로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욕하고 싶더라고 진짜. 근데 또 11층으로 갔어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왜 그렇게 하냐면 이제 8층 진짜 그대로 올려놓으면은 물건 빼돌릴까 봐 그런 식으로 하나 봐요. 근데 아파트는 빼돌리기 힘들어요. 왜냐면 CCTV 다 있어가지고 그 친목회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게 있거든요. 중개보수 분쟁조정위원회 자기 친목회 자체적으로. 그래서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아파트는 그렇게 속일 필요가 없어요. CCTV 있어서. 토지 같은 거는 사실 모르잖아요. 몰래 가서 계약해버리는지 알기 힘들죠. 그 토지 같은 거는 그래서 공동중개 잘 안 하려고 해요. 믿음이 안 가니까. 나무 물건 빼돌리고 이러니까. 아파트는 공동중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현실적으로도. 자, 그러면 A 개업공개사한테 매도 의뢰 팔아달라고 매도 의뢰를 했고요. B 개업공개사에게 가령 매수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A 개업공개사 갑이라고 돼 있네. 이 갑. 저는 A라고 했는데 갑으로 바꿀까요? 뭐 갑이나 A나 그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교과서 그 204페이지 메뉴에 있는 그림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게 그건 갑이라고 돼 있네요. 저는 A로 했고. 자, 그러면 A 개업공개사가 매물을 빨리 팔려고 이게 제가 현실적으로 해보니까 저는 뭐 바로 올리는데 다른 개업공개사님들 보니까 바로 안 올리고 며칠 가지고 있더라고. 혹시 양 타치려고 양쪽에 다 혼자 소개하려고 며칠 가지고 있어도 계약이 안 되면 불안하잖아요. 이게 나한테만 해놓은 게 아니고 여기저기 다 내놨잖아요. 빨리 거래 성사 못 시키면 한 푼도 못 받죠. 그냥 한 2, 3일 가지고 있다 안 되면 이제 불안해가지고 빨리 올린다고. 왜냐면 이 손님이 나한테만 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만 해놨으면 뭐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럼 매물 올리면 이 매수 의뢰를 받은 B 개업공개사가 정보망에 들어가서 이 정보망에 들어가면 새로 올라온 물건은 U 해가지고 계속 반짝반짝 뛰고 새로 올라왔다는 걸 표시를 해놔요. 뭐 어떤 식으로. 그 정보망이 현실적으로 중개업소에서는 전부 사설 정보망을 쓰고 있어요.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정보망은 한방 PC 버전 하나밖에 없어요. 그 전부 사설 정보망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새로운 물건 올라온 물건이라는 걸 표시를 해놨어. 어떻게든지 보통 네이버 카페 이런 데도 새로 올리면 뭐 뉴 이런 거 약간 새로 올렸다는 게 표시가 되죠. 그런 것처럼 새로 올렸다는 게 표시가 돼요. 그러면 계속 보고 있으면 새로 올라온 물건만 보면 매물 정보를 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수인이 원하는 물건을 찾아냈어요. 정보망에 들어가서. 찾았으면 살 사람 있다고 어디로 연락하냐고요. 지금 매도인한테 매수인 살 사람 있다고 연락해요. 아니면 매물 올린 A 개업공개사에게 연락해요. 우리 책에는 갑 개업공개사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갑이나 A나 뭐 어쨌든 누구한테 연락하냐고요. 예, A한테 연락하고 매도인은 연락처가 없어요. 아까 인적사항 공개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만약 인적사항이 공개돼 있으면 B가 바로 직접 전화해가지고 둘이를 계약 성사시키고 B가 매도인한테 아마 중개보수를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럼 매도인은 내놔놓고도 어디 내놨는지 기억도 못하고 그냥 어디 부동산에서 연락 와가지고 계약했으니까 이 부동산에 중개보수 줘야 된다 생각. 여러 군데 내놨으니까 어디 내놨는지 기억도 잘 못한다고요. 저도 그랬었어요. 막 여기저기 부동산 갈 데마다 다 내놓으니까 전화 오면 어디 있는 부동산인데요. 제가 오히려 물어봐요. 그냥 모르고 그냥 이게 줄 가능성이 많잖아요. 중개보수를. 그러니까 인적사항 공개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A한테 연락하면 A가 다시 매도인한테 팔 건지 물어보고 판다고 하면 거래계약이 성사되고 거래계약이 성사되고 나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매물 삭제를 요청해서 삭제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지금 현업에서 쓰고 있는 정보망들은 개업공개사가 올리고 내리고 다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근데 원래 법에는 메인 서버를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자가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며칠 전에 그 연락이 저한테 왔는데,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이라고 하는데 뭐 흥분해가지고 그러던데, 자기 개인 블로그에 매물을 올려놨대요. 매물 올려놨는데 거래가 이루어졌대. 거래 성사됐는데 안 내렸대. 블로그에 잘 안 내리거든요. 그 신경도 안 쓰잖아요. 개인 블로그에 올려놓은 거니까.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매물을 안 내렸는데 어느 날 500만 원 과태료 통지서가 날라왔대요. 허위 매물 올렸다고, 거짓 매물 올렸다고, 부당한 표시 광고했다고. 그래서 이런 법이 있습니까? 뭐 저한테 흥분해가지고 막 대통령 욕하고 막 그러더길래 내가 그래 뭐 하여튼 그 뭐 그러면 어떻게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묻길래 없습니다 했어요. 결론만. 없다니까 저보고 또 오히려 신경질 내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부과됐는데 그러려면은 행정소송을 하거나 행정심판 청구 이의신청 해야 된다. 변호사비 500만 원 들여가지고 행정소송하느니 차라리 빨리 내면 20% 깎아준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만 400이 적은 돈입니까 하더라고요. 저보고. 그 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뭐 적은 돈은 아닌데 어쨌든 억울하죠 본인은. 근데 누가 신고를, 그게 등록관청에서 직접 그걸 나와서 조사 안 해요. 사실은 누가 신고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신고 안 한 이상 정부에서 직접 조사 안 하거든요. 할 힘도 안 되고 전국에 어디 다 돌아다니면서 조사할 거예요. 그 아마 내부에 적이 있어요. 가장 무서운 게 가까운데 적이 있다. 녹취록에도 나오대. 가까운데 적이 있다고. 원래 맞아요. 그게 가까운데 적이 있는 게. 그럼 공동중개를 했던 상대방이 민원을 제기했거나 불만이 있어가지고 그 매물이 거래됐다는 걸 아는 사람이 신고했겠죠. 우리는 그게 거래된 건지 허위 매물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현업에 가면 바로바로 매물 거래되면 삭제하라고요. 저도 사실 짜증 나더라고. 현업에서 이게 정보망에 들어가 봐도 매물이 있으면 먼저 여기 전화해가지고 그 매물 살아있냐, 진짜 매물이냐, 진성 매물이냐 이거부터 물어봐요. 가짜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괜히 이 사람한테 다 설명했는데 설명하기 전에 먼저 여기부터 전화해가지고 물어봐야 돼. 그게 있는지. 안 그러고 설명 다 해놓고 있다 했는데 전화해보니까 그 거래됐는데 이러면 공신력이 실추되잖아. 이거 있다고 매수인한테 다 설명했는데. 현실적으로 짜증나요. 이게 허위 매물이 올라가 있으면. 그래서 삭제하는 게 부동산 거래 질서를 투명하게 하려면 그게 맞기는 맞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개업공개사들이 이게 안 내리는 경우 많아요. 정보망이 거래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매수인한테 또는 임차인한테 설명하기 전에 먼저 개업공개사한테 전화해서 그 매물이 아직도 거래 안 되고 있냐 그거부터 확인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도 파악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잠깐만요. 한번 주인한테 연락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이럴 수도 있어요. 이 사람도 모르잖아요. 거래되고도 거래됐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내놓은 사람이 우리 거래됐으니까 이제 삭제해주세요 이런 거 연락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작업을 해야 돼. 여러분들은 계속 손님들하고 전화를 해야 된다. 고객 관리를. 그거 거래됐으면 계속 전화해보면 거래된지 안 된지 알 수 있잖아요. 계속 전화하면 거래됐으면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거래됐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짜증나니까. 그걸 파악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거래된지도 모르고 있어요. 사실 이 A도 모를 수도 있다고요. 자, 어쨌든 이게 정보망입니다. 개업공개사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가 정보망이다. 시험에 의뢰인 상호간에 X,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간의 X, 개업공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이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합니다. 204페이지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절차입니다. 지정이라는 말은 오직 여기밖에 없습니다. 지정이라는 말은. 자, 지정을 받으려면은 우리 교재 206페이지 그 그림이 있네. 206페이지 박스에 그림이 있는데요. 먼저 지정받으려면 요건을 구비해야 되는데 그 요건이 뭐냐면 부가통신사업자입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 중에서 지정신청을 합니다. 지정신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지정서를 교부받고 나면은 3개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되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이 숫자들 중요합니다. 1년 3월 30일 숫자 중요하고요. 지정 요건입니다. 지정 요건. 그러면 지정 요건이 있는데 지정 요건은 그 앞에 페이지에 있죠. 지정 요건 205페이지 메뉴에 있네요. 205페이지 메뉴에 별표하시고 중요합니다. 지정 요건. 우리 프린터는 7번에 있습니다. 7번. 지정 요건은 4가지고요. 지정 신청 서류는 5가지입니다. 우리 7번에는 서류가 있죠. 똑같으니까 지정 요건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니까요. 자, 지정받으려면은 거의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이 500명에는 2개 이상의 시, 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이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5 빼기 2는 3이다. 우리는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할 수밖에 없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거래정보사업자가 아직 회사 차리지도 않았는데 개업공개사 등록증을 500장을 모아야 된다고요. 나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을 건데 등록증 복사 좀 해달라. 500개 모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는 5장도 못 모을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그거 떼달라면 누가 떼주겠냐고. 그 인적사항이 다 등록증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정받은 업체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방 PC버전밖에 없고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이렇게 지정 요건을 까다롭게 해놓고 지정 안 받고 운영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요. 이게 제가 자꾸 이거 불합리하다 건의를 하니까 제가 이렇게 지정 요건 까다롭게 하지 말고 완화하든지 아니면 지정 안 받고 하는 사람을 처벌하든지 이렇게 건의를 했더니만 원래 이게 2,500이었는데 1,000명, 지금 500명까지 내려왔어요. 그래도 500명도 거의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회사 차린 것도 아니고 차리려고 미리 이걸 받아야 된다고 등록증을. 자, 그 다음에 정보 처리 기사. 정보 처리 기사 1인 이상, 정보 처리 기사 1인 이상 있어야 된다. 정보 처리 기사, 기능사가 아니라 기사, 산업기사 아니고 기사 1인입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1인입니다. 공인중개사 1인 이상,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있어야 됩니다. 1인 대신에 2인, 공인중개사 대신에 개업공개사 X,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갖춰야 됩니다. 컴퓨터는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되는 거지, 회원 컴퓨터, 개업공개사 컴퓨터가 커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개업공개사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메인 서버 컴퓨터 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정,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정이 있어야 됩니다.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정, 이게 서류입니다. 서류. 이 4가지를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에 함께 부동산거래 신고 정보통신 사업자 신고 필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한 거. 그 다음에 등록증 4본 500장 이상 있어야 되고요. 서류는 그 다음에 자격증 4본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 용량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이 자격증 한 분은 우리 프린터 51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죠. 51번에 동그라미 4번 자격증 4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이게 지정 요건이고요. 205페이지 그 두 번째 가운데 박스가 지정 신청 서류잖아요. 서류가 5개인데 하나만 더 추가된다고.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정, 나머지는 지정 요건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라고요.
자, 그 다음에 205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맨 뒤에 30일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205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30일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칠판에 30일 3월 1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205페이지 맨 밑에 그 지정서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 지정번호 및 지정연월일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이 5개 X 암기 안 해도 된다고요. 벌써 별표까지 한 사람인데 지금 별표하라 소리 안 했는데 맨 밑에 박스는 X. 또 X 하라고 한다고 화이트로 지우지 말고 그냥 X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험에 이때까지 안 나왔으니까. 그 다음 206페이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3개월 메모하시고요. 3개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운영규정에서 정하여야 할 내용 기억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의 등록 절차 이거 X 네 5개 암기할 필요 없다. 동그라미 2번은 그 양가로 3번 뒤에 출제됐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 3개월이 출제됐어요. 3개월. 밑에 박스는 지우고요. 양가로 4번 그 첫 번째 줄 맨 뒤에 1년 칠판에 적어놨잖아요. 1년 동그라미 하시라고 1년 거기 206페이지 양가로 4번 첫 번째 줄 맨 뒤에 1년. 자, 그 다음에 207페이지 지정 취소 시험에 나왔잖아요. 지정 취소 30회 때 나왔죠. 국토부 장관은 두 번째 줄에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려면 청문해야 된다. 들을 청, 들을 문. 그러나 5번은 청문 안 한다. 5번이 뭐냐면 5번이 사망 해산입니다. 자, 취소해야 될 사유인데 우리 프린터는 8번에 있습니다. 8번 부운정 1회 8번 지정 취소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고요. 청문을 해야 된다. 청문 들을 청 들을 문 취소의 경우 단 듣는 게 청문이라고 들을 청 들을 문. 근데 사망하고 없으면 들을 수가 없죠. 죽고 없으니까 사망 해산은 청문 안 한다. 거짓 부정한 망보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정보 거짓 공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요. 사망 해산의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는데 사망 해산의 경우에는 청문을 안 해도 된다. 청문 들을 청 들을 문 죽고 없으니까 들어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8번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211페이지 기본 윤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